한국의 가을 단풍을 처음 본 사라의 이야기. 사라는 캐나다에서 온 28세의 여성이었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대학에서 한국어와 문화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흥미가 있었다. 사라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바로 10월 초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울 여러 곳을 돌아보며 한국의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가을 단풍이었다. 한국 친구 지은이 사라에게 경주로의 여행을 제안했다. 지은이는 경주의 불국사와 첨성대를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라도 경주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진짜 기대하던 것은 바로 단풍이었다. 경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불국사를 방문했다. 사라는 불국사의 대나무 숲과 고요한 연못을 배경으로 무성한 단풍을 보며 한순간 숨을 죽였다. 캐나다의 가을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단풍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이었다. 지은이는 사라에게 단풍 아래에서 전통차를 마셔보는 것을 제안했다. 둘은 가까운 전통차집에 들어가 단풍 아래에서 마시는 녹차와 전통 과자를 즐겼다. 사라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모두가 한국의 가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사라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의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꼈고 그 경험은 그녀의 한국 여행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후로도 사라는 매년 가을이 되면 한국의 단풍을 생각하며 그 추억에 젖어들곤 했다. 한국의 가을 단풍의 마음을 빼앗긴 톰의 이야기. 톰은 뉴질랜드에서 온 32세의 사진작가였다. 세계 각지의 자연 경치를 찍으며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가을 단풍 사진을 목격한다. 그 사진에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의 나무숲이 서로 하모니가 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톰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다음 목적지임을 느꼈다. 그렇게 톰은 10월 중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남이섬이었다. 남이섬에 도착한 톰은 단풍이 만개한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렌즈를 통해 한국의 가을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다음으로 톰이 찾은 곳은 경기도의 가평이었다. 자작나무 숲이 유명한 가평에서 톰은 자작나무의 연금색 나무집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담는다. 톰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전남의 보성이었다.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보성에서 그는 대나무와 단풍 나무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았다. 한국에서의 단풍 여행을 마친 톰은 그의 사진들을 개인 전시회로 선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진을 통해 한국의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고 톰은 한국의 단풍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의 가을 단풍에 흠뻑 빠진 알렉산드라의 이야기. 알렉산드라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25세의 여행 블로거였다. 그녀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그 경험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국은 그녀의 여행 목록에 없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전해준 한국의 가을 단풍 사진에 반해 급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알렉산드라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0월 말이었다. 그녀의 첫 목적지는 경상도의 안동이었다. 안동에서의 화려한 단풍은 그녀를 압도했다. 특히 병산서원에서의 단풍은 그녀의 블로그 포스팅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다음 목적지는 강원도의 설악산이었다. 산을 오르면서 만난 빨갛고 주황빛 단풍은 그녀의 브라질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설악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단풍 물결은 그녀를 울릴 만큼 감동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전라도의 덕유산을 방문했다. 덕유산의 물에 비치는 단풍의 모습은 마치 거울 속의 세계처럼 아름다웠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브라질로 돌아간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단풍 여행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포스팅은 많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의 가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알렉산드라 자신도 한국의 가을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가을 단풍의 마음을 훔친 미아의 이야기. 미아는 스웨덴의 고요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27세의 작가였다. 그녀는 각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한국은 그녀의 다음 목적지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가을 단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미아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0월 초였다. 그녀의 첫 목적지는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에버랜드였다.
이곳은 단풍 명소로도 유명했다. 놀이기구와 동물원을 즐기면서 미아는 화려한 단풍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다음 그녀는 전주로 여행을 계속했다. 전주 한옥마을의 고요한 분위기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보내며 창밖으로 흩날리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자신의 다음 소설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찾은 곳은 부산의 범어사였다. 산속의 절에서 본 단풍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특히 범어사의 단풍과 연곡지의 물에 비치는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서의 단풍 여행을 마친 미아는 스웨덴으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소설은 한국의 가을과 단풍을 주제로 한 러브 스토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제임스는 서유럽 출신의 여행 작가였다. 그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경치와 문화를 체험하며 글을 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단풍은 그에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다. 친구들로부터 한국의 단풍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야 라는 말을 듣고 제임스는 10월 중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주였다. 불국사 주변의 단풍은 이미 화려한 빨강, 주황,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경치는 마치 화폭 속의 그림 같았다. 순간 제임스는 그의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보다는 눈앞의 경치를 마음속에 담기 위해 눈을 감았다. 곳곳에서 펼쳐진 단풍은 그를 한순간 숨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첨성대 주변에서 본 단풍 아래의 경주 도시 풍경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북한산이었다. 산을 오르며 그는 한국의 단풍이 그 어떤 나라의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도심 속의 산이지만 북한산의 단풍은 그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한국의 전통주택인 한옥과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에게 큰 감동을 줬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제임스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많은 나라의 가을을 경험해봤지만 한국의 단풍은 정말 독특하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나는 이곳에서의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단풍 여행을 마친 제임스는 서유럽으로 돌아와 그의 경험을 책으로 썼다. 그 책은 한국의 단풍, 아름다운 세계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제임스는 그 후로도 여러 나라의 자연을 경험했지만 한국의 단풍은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